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잉글랜드가 이탈리아 원정에서 치러진 유로 2024 예선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와 함께 잉글랜드는 지난 유로 2020 결승전에서의 패배를 복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4 예선 첫 경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는 이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공격수 마테오 레테기를 과감하게 선발 출전시키는 깜짝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잉글랜드 역시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지난 프랑스하고의 카타르 월드컵 8강전과 비교하면은 그때는 이제 왼쪽 윙으로 포든, 그리고 3명의 중앙 미드필더 중 1명으로 조던 핸더슨을 선발 출전시켰던데 반해 이번에는 그릴리시를 왼쪽 윙으로, 그리고 또 이제 필립스를 핸더슨 대신에 미드필더로 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라이스와 필립스가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을 하면서 벨링엄이 공격적으로 자주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양 팀의 포메이션은 4-3-3으로 동일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레테기가 최전방에 선 가운데 펠레그리니와 베라르디가 좌우에 서면서 약간 좀 펠레그리니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 역할도 설 수 있다 보니까 밸런스를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중원은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조르지뉴 중심으로 베라티와 바렐라가 배치됐고요. 이 라인은 이제 유로 2020 우승 당시에도 이탈리아 중원을 책임졌던 라인이었죠. 좌우 풀백에 스피나촐라와 디 로렌조가 섰고 중앙 수비수 아체르비와 톨로이가 섰습니다. 골문은 돈나룸마 골키퍼가 지켰고요. 잉글랜드는 주장 케인을 중심으로 그릴리시와 사카가 좌우 윙포워드로 배치됐고요. 라이스를 중심으로 벨링엄과 필립스가 역삼각형 형태로 중원을 구축했습니다. 좌우 풀백으로는 루크쇼와 카일 워커, 그리고 중앙 수비로는 메가이어와 스톤스가 포진을 했고요. 골문은 픽포드 골키퍼가 지켰습니다. 시작하고 초반에는 이탈리아가 조금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좌우 측면 공격을 통해서 잉글랜드를 조금 괴롭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경기 시작 3분 만에 이제 펠레그리니의 프리킥을 디 로렌초가 세도에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빗맞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잉글랜드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잉글랜드는 강한 압박을 통해서 조르지뉴를 조금 괴롭히면서 그러면서 흐름을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8분경에 사카가 경합 과정에서 이겨내고서 패스를 줬고요. 근데 이제 이 패스가 다소 깊게 들어가면서 벨링엄이 경합 과정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 센터백인 톨로이가 베네스나 사카가 루즈볼을 잡아내면서 그대로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서 슬라이딩 슈팅을 가져갔는데 다소 약하게 맞으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분경에 사카가 측면에서 패스를 빠르게 내줬고, 여기서 이제 케인이 영리하게 패스를 내준 거를 그릴리시가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돌렸고, 이를 받은 벨링엄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다가 과감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상당히 날카롭게 날아갔었거든요. 하지만 돈나룸마 골키퍼가 손코스 쳐내면서 코너킥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잉글랜드의 이 코너킥 공격에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사카가 파포스트로 넘겨준 거를 케인이 슈팅으로 가져갔고, 이게 이제 디로렌초 맞고 튀어져 나온 거를 라이스가 왼발 론스톱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케인이 팝포스트로 빠져있는데 아무도 이를 막지 않은 게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잉글랜드는 다시 한번 32분경에 이탈리아가 수비 진영에서 볼을 돌리고 있을 때 벨링엄이 조르지뉴한테 압박을 가해서 가로채기를 성공시켰고, 이를 받은 필립스가 볼을 몰고 가다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다만 필립스의 슈팅이 상당히 좋긴 했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케인이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죠. 왜냐면은 케인이 프리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케인한테 패스를 줬다면은 추가골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이탈리아의 세트피스 수비가 다소 안 좋았었습니다. 케인이 자주 팝포스트로 빠져 있는데, 안 그래도 케인이 잉글랜드의 주포니까 케인을 집중 마크를 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케인은 팝포스트에서 계속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41분경에 사카가 다시 한번 팝포스트로 길게 코너킥을 넘겨준 거를 케인이
가슴 트래핑으로 받아냈었는데요. 여기서 그 케인이 가슴 트래핑으로 받아내기 전에 톨로이가 이를 막아내려고 무리해서 몸을 뻗다가 손에 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비디오 판독 결과 핸드볼 반칙이 불렸고, 이렇게 얻어낸 페널티킥을 케인이 차분하게 성공시키면서 잉글랜드가 일찌감치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케인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으면서 A매치 54골과 함께 잉글랜드 대표팀 역대 A매치 최다골 기록자로 등극했습니다. 종전 최다골 기록자는 웨인 루니 53골이었죠. 그 뒤를 49골 바비 찰튼, 48골 게리 리네커, 44골 지미 그리브스, 그리고 40골 마이클 오원이 잇고 있었고요. 케인의 득점 추이는 상당히 놀랍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A매치 81경기에서 54골을 넣었습니다. 그 보비 찰튼이랑 웨인 루니랑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가파르게 A매치 득점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한 골 한 골이 모두 잉글랜드의 역사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잉글랜드는 곧바로 추가 시간 1분경에 쐐기골까지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카가 전진 패스 준 거를 케인이 이타적으로 컷백을 내주었는데요. 여기서 그릴리시가 빈 골대에 골을 넣지 못하고 이상한 대로 슈팅을 하는 큰 실수를 범하면서 이대로 전반전은 2대0 잉글랜드의 리드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릴리시가 무조건 넣었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릴리시도 골을 넣지 못하고서는 이렇게 머리를 감싸지는 장면을 연출했었습니다. 전반전은 잉글랜드가 압도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유율에서 62대 38로 크게 앞섰고요. 슈팅 숫자에서도 7대3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코너킥에서도 3대1로 앞섰고요. 무엇보다도 이탈리아는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데 반해 잉글랜드는 4번의 유효 슈팅 중에 2골 넣은 거였죠. 하지만 후반 들어 이제 이탈리아의 역공이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그 51분경에 발렐라가 패스를 준 거를 필립스가 걷어냈으나 베라르디가 루즈볼을 받아서 다시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레테기가 뒤로 내준 거를 조르지뉴가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펠레그리니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는 다소 크게 벗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렐라의 패스를 받은 레테기가 다소 먼 거리에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홈런처럼 붕 뜨고 말았죠. 사실 이 시점까지는 레테기는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테기의 데뷔전은 실패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56분경에 마침내 레테기가 골 넣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맥가이어의 조금 잘못도 있었는데요. 바렐라가 이제 패스를 받았을 때 맥가이어가 무리해서 발을 뻗었는데 이게 이 장면에서 발라의 발을 밟으면서 조금 당황해하는 장면이 있었고,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수비로 내려가는 게 맥가이어가 늦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렐라의 패스를 받은 조르지뉴가 다시 이제 패스를 빠르게 베라르디한테 연결해줬고, 베라르디가 볼을 끌고 가다가 찔러준 패스를 레테기가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레테기는 데뷔전에 데뷔골을 넣었는데요. 이는 그 이탈리아 대표팀 역대 최초 비유럽 리그 선수가 데뷔전에서 골을 넣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레테기는 현재 그 아르헨티나 리그인 티그레에서 뛰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탈리아는 빠르게 교체 카드들을 가져갔습니다. 먼저 그 62분경에 베라르디와 바렐라를 빼고 폴리타노와 크리스탄테를 넣었습니다. 바렐라는 약간 좀 그 맥가이어한테 발을 밟히면서 부상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나갈 때도 좀 통증을 호소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탈리아는 68분경에는 펠레그리니와 조르지뉴를 빼고 토날리와 융토를 넣으면서 공격을 더 이제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펠레그리니도 측면 공격수로 나오긴 했지만은 펠레그리니는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속성이 강한 선수인데 반해 용토는 공격수 속성이 강한 선수거든요. 즉 조금 더 공격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잉글랜드 역시 같은 시간인 68분에 부진했던 그릴리시를 빼고 포든을 투입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탈리아가 4장의 교체 카드를 쓰는 동안 잉글랜드는 한 장밖에 쓰지 않으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이러한 가운데 79분경에 다시 한번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베라티가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걸 레테기가 받는 과정에서 루크쇼가 뒤에서 걷어차면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거든요. 이 장면에서도 맥가이어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쇼가 다소 무리해서 커버 수비를 하려다가 걷어차는 실수를 범한 겁니다.
결국 수적 열세에 부딪힌 잉글랜드는 82분경에 교체 투입한 포든을 빼고 측면 수비수인 트리피어를 넣으면서 수비 숫자를 맞췄죠. 결국 포든은 교체 투입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팀 사정으로 인해 교체 아웃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더해 잉글랜드는 85분경에 벨링엄과 사카를 빼고 갤러거와 측면 수비수인 제임스를 넣으면서 5-3-1로 전환을 했습니다. 수비를 강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발맞춰서 이탈리아는 88분경에 미드필더인 베라티를 빼고 스카마카를 넣으면서 사실상 4-2-4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막판 파상 공세는 무효로 돌아갔고 결국 경기는 2대1 잉글랜드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는 잉글랜드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승리인데요. 잉글랜드가 이탈리아 원정에서 승리한 거는 1961년 이후 6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유로 예선 홈에서 마지막으로 패한 게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거고요. 게다가 이제 그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잉글랜드 지휘봉을 잡고 50승을 올리면서 윈터보텀 78승과 알프램지 69승에 이어서 최다승 3위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이탈리아 상대로 첫 승을 올렸죠. 특히 유로 2020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했던 거를 설욕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선수 운용은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선발 카드는 너무 좋았어요. 일단 사카하고 벨링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도 했고요. 라이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제 케인도 골을 넣고 이런 뭐 좋은 부분들이 있긴 했었는데요. 아쉬웠던 부분은 메가이어가 부진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응도 조금 늦었고 또 이탈리아가 빠른 교체들을 통해 흐름들을 가져왔는데 그때 그러면은 교체 카드들을 통해서 이를 조금 끊을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거 역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전은 잉글랜드가 크게 앞섰던 경기였는데 후반전은 말 그대로 이탈리아가 지배를 했었어요. 점유율에서 69대 31로 아주 크게 앞섰고 무엇보다도 잉글랜드는 후반전에 슈팅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반면에 이탈리아는 6번의 슈팅을 가져갔고요. 코너킥도 잉글랜드는 후반전에 단 하나도 없었고 반면에 이탈리아는 6개의 코너킥을 올렸죠. 지나치게 후반전 운영을 소극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이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는 이 경기 패배로 유로 예선 41경기 무패 행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유로 예선에서만큼은 깡패다운 면모를 과시했었으나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패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2006년 이후 첫 패배입니다. 그나마 조르지뉴가 이제 연결고리 역할들을 잘하긴 했지만은 또 압박의 단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주긴 했고요. 레테기는 다소 주춤했지만 그래도 데뷔골을 넣으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살려줬습니다. 나폴리 듀오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더라고요. 디로렌초도 그렇고 또 이제 폴리타노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조금 위협적인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용토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주긴 했었고요. 잉글랜드는 강호 이탈리아한테 승리를 거두면서 유로 2024 예선 C조 1위로 올라서는데 성공했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잉글랜드이죠. 반면 이탈리아는 현재는 최하위로 밀렸는데요. 이 조 자체가 그 잉글랜드, 북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까지 전부 지난 유로 때 본선에 진출했던 팀들이에요. 즉 까다로운 대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몰타 하나만 제외하면 말이죠. 물론 뭐 마케도니아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팀이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가운데 2026 예선 다음 경기는 잉글랜드와 우크라이나의 빅매치가 잡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몰타하고의 원정 경기를 칠 예정이죠. 이탈리아는 몰타전에 승리하면서 다시금 흐름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유로 예선 그 다른 경기들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일단 그 슬로베니아가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2대1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마케도니아는 몰타하고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산마리노 원정에서 2대0 완승을 거뒀고요. 슬로바키아는 룩셈부르크와 0대0 무승부에 그치면서 다소 체면을 구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덴마크는 핀란드한테 3대1 대승을 거뒀고요. 또 이제 포르투갈은 리히텐슈타인 상대로 4대0 대승, 그리고 보스니아가 아이슬란드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 중에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경기가 있다면은 바로 이제 포르투갈과 리히텐슈타인의 경기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경기가 호날두가 축구사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신기록을 수립하는 경기였거든요. 종전
A매치 최다 출전 기록은 바데르 알 무타와가 기록한 196경기였는데 호날두가 이 경기 출전 후 A매치 197경기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서 호날두는 골을 넣으면서 20년 연속 A매치 골이라는 대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A매치 데뷔 시점부터 매년 골을 넣은 호날두인데요. 게다가 이 경기 골로 호날두가 그 A매치 120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공식 대회 평가전을 제외한 뭐 유로 예선, 월드컵 예선 뭐 이런 공식 대회들에서 100골을 달성을 했습니다. A매치 최다골 기록자도 호날두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을 넘어서 전 세계 최다골 기록자 말이죠. 예, 호날두는 말 그대로 대표팀에서 역대급 기록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 덴마크 혼란으로 불리는 회의루는 대표팀 첫 풀타임 출전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데뷔골이었거든요. 21분 골이. 풀타임 첫 경기를 아주 기분 좋게 장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함께 회의루는 A매치 3경기 3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유로 2026 예선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